국내외에선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이 시점에 국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우려에 투심이 악화되며 양시장은 등락을 거듭한 뒤 코스피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돌발 악재의 증시가 내림세로 돌아설까요? 주간 증시 전망 금일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장 후반 낙폭을 치우며 0.54% 하락한 1935.40에 마감했고 오늘도 코스닥은 상대적 강세를 보이며 0.4% 상승한 685.0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5,122억 원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3,640억 원, 1,746억 원 각각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만들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299억 원, 1,047억 원 매도했지만 개인이 1,509억 원 순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과 중국 관련 소비주, 화학, 철강 업종 등이 조정을 받았지만 호실적을 발표한 네이버와 카카오, 셀트리온 등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상승한 가운데 알테오젠이 급등 흐름을 이어갔고 HLB는 진양곤 회장의 유상증자 참여로 급등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등 엔터주의 약세, 그리고 5G 업종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진단시약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검토 소식이 전해지며 애니능률과 YBM넷 등 온라인 교육주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 우려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던 확진자 수가 현재 전날 0시보다 35명 늘어났습니다. 초기 발병자로 추정되고 있는 용인 66번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면서 촉발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가 계속해서 심화할 경우 당연히 국내 증시에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재점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던 미중 무역 분쟁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전해주시죠. 네, 앞서 미중 무역 대표단이 전화 회의를 통해서 1차 무역 합의상 이행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고 또 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또 성명을 발표하기 전날에 마이크 폼피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만약에 지식재산권 보장 강화 등 이 미국의 추가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제2차 무역 전쟁까지는 나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미중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핵 보유국이며 양자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핵 억지 이론에 따라서 실제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오늘은 양시장에서 기관 외국인이 매도하긴 했는데 코스닥 시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피에도 외국인 매수가 좀 나타났고요.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도 이번 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요소로 꼽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그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매도를 나설 때는 그 매도 금액에 비해서 증시 지수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매수에 나설 때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수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인지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이 외국인 순매수와 코스피 등락폭의 상관 계수가 지난달 21일 이후로 지속적으로 0.7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외국인의 매수세와 시장의 방향성이 같이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미인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연구원에 따르면 이 코스닥 지수가 이달 들어서 강하게 상승을 해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고점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지표 악화가 지난주에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에는 눈여겨봐야 할 경제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바로 내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4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미국에서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 날인 13일에는 한국의 4월 실업률이 나오고요. 미국에서는 4월 생산자 물가가 나오고 또 8월 연준 의장의 강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4일에는 미국의 4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4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발표하고요. 중국과 미국에서도 각각 4월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또 NH투자증권 김병현 연구원은 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서비스업 정상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북경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이게 지금 해제가 되어서 베이징행 항공권 예약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4월 자동차 소비가 그 정부의 부양 정책 힘입어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생산은 3월보다는 개선이 되겠지만 이달 4월을 얘기하는 건데요. 4월 생산은 3월보다는 개선이 되겠지만 4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6% 정도 감소할 예상입니다. 중국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5월 증시 보면 생각보다 지금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주 전망은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증권가 연구원들에게 여쭤봤는데요.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단계별 행동 제재를 이제 완화하기 시작했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예상치 대비 더 낮은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종목 장세 중심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유럽의 경제활동 재개가 원활히 재개가 될 경우에는 유동성 효과라든지 경기 반등에 대한 그런 자신감, 또 기업 이익들의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증시 상승 탄력이 확대될 수 있겠는데요. 이 미국과 유럽의 경제활동 재개가 되는 시점은 한 2분기 중반에서 3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또 삼성증권 연구원 신승진 연구원에 따르면 꾸준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주나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임주, 또 기술주가 좀 강세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된 정보기술 IT주 혹은 하드웨어 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또 낙폭이 과대한 업종 대표주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해보는 것도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석현 KTB 투자증권 투자전략담당 연구원은 코로나19 충격으로 폭락을 했던 코스피가 최근에는 그 저점 대비 한 58%까지 회복을 했고요. 이렇게 국내외 증시 낙폭 회복률이 50% 전후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업 이익 전망은 좀 하향이 돼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 둔화가 불가피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1900선에서 1950선 사이로 봤는데요. 김영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책임 공방에서 시작된 미중 간 통상 마찰 리스크가 이제 재점화될 우려가 이제 우리 증시의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총력 부양책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양책이 증시 리스크에 있어서 완충 기제로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 전망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